그리고 이제 안마를 해주면서 네. 몸을 주물러주면서 오늘 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해요. 네. 그리고 저한테서 자꾸 누구는 무슨 얘기를 했어, 뭐 이런 이제 정보를 캐내고 싶어하죠. 그럴 때 제가 그냥 잠이 듭니다. 예, 안마를 받으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말다툼이나 부부싸움 전으로 안마해줄 때 푹푹 이건 안마가 아니야, 푹푹 이건 감정이 실린 거야, 이런 때는 없었습니까? 제가 남편과 안 싸웁니다. 아, 네.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죠? 밖에서 다 싸우니까 진이 빠져서 보통 남편을 보는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여성 4인방하고 싸우시더라고. 예. 그렇군요. 그분들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하도록 네. 하고. 자, 2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위. 상장 수여? 누가 상장을 수여하는 겁니까? 남편이? 제 남편이 네.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예. 그 광주 망월동 묘역을 갔다 왔더니 예. 며칠 광주를 다니다가 집에 오래간만에 이제 예. 온 거거든요. 예. 갔더니 상장을 내밀더라고요. 네. 제가 트위터에 올리기는 했는데 네. 그 진짜 상장이에요. 예.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네. 문구는 이렇습니다. 예. 그때는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엄마 사랑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 예. 박수! 예. 상 중에 받았던 상들이 여러 가지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여러 네. 가지 있었죠. 저희 아버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상은 네. 제가 좀 부끄럽지만 학력고사 수석을 하고 나서 수석 합격자들을 청와대에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때가 있어요. 네. 제가 87학번이라 그때 예.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예. 근데 갔더니 이렇게 시계도 주시고 예. 그런 기념품들을 막 주신 거예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이거 가져다가 애지중지 하시면서 전두환이 준 걸. 민주노동당의 대표가 될 줄 몰랐던 거죠. 아마 모르셨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 아이들의 우성 DNA는 엄마 거다. 남편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 안 하는데, 그리고 때로는 영어 숙제, 수학 숙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밤에 12시에 울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걱정 마라. 잘 될 거야. 예. 그러면, 그래, 남편이 옆에서 엄마를 닮았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예. 제가 아이들한테 못하는 빚을 남편 덕분에 이제 채우고 삽니다. 그렇군요. 사실 앞서서 우리 김호준 총수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나라당에는 국보 소녀가 아니라 국계 소녀들이 있습니다. 예, 국계. 국민이 개탄해야 하는, 이 소녀가 적을 소자의 소녀가 아니라 웃을 소자를 써서, 국민이 개탄해야 하는 웃긴 여성들, 예. 이 의원들이 계신데, 이 여성들한테 얻어맞고, 꺾이고, 들려 나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 체력의 열쇠, 이 열성 유전자는 어떻게, 자녀들이 좀 이어받았습니까? 저질 체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아이들이 그건 안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벌레를 절대로 못 만지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구별을 잘 못합니다. 네, 그건 아이들이 열성을 물려받지는 않아서 네. 다행히 역시 역사는 진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좌우를 잘 구분 못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걸 우리 조선일보가 믿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희정 지사입니다. 안희정 하면 지조죠, 지조. 네. 다들 권력을 누릴 때 혼자 감옥에 가서도 네. 노무현 대통령 끝까지 살아있던 남자, 지조.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오해였다. 그것이 오늘 밝혀질 예정입니다. 네. 왜냐? 오늘의 안희정 베스트 3는 내 영혼을 흔든 여자 연예인 베스트 3입니다. 여자 연예인 베스트 3. 이 순위가 발표되고 나면 지조가 뿌리채 흔들립니다. 자, 3위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니, 어떻게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언제? 예,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님과 집안의 여성을 제외하고 제일 먼저 이성으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몇 살 때?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예. 그러면은 그때 엘리자베스 테일러는요 7번째 결혼한 상태입니다. 90년 초에 마지막 8번째 결혼을 했고요. 70년대 그때 주말이면은 그 주말의 극장 시간이잖아요. 네. 주말의 극장 시간에 막 다다다로 시작하는데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을 엘마 겐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마 중학교 때 봤던 것 같은데 로버트 랑카스터랑 엘리자베스 테일러랑 이렇게 주연이 나오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제 로버트 랑카스터가 동네 양아치예요. 쉽게 말하면 양아치로 막 놀다가 우리 동네에 전도사로 온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보고 그 여성을 어떻게든 작업을 해보려고 이 사람도 전도사로 나섰는데 로버트 랑카스터가 워낙 이게 좋은 거예요. 이빨이. 이빨이. 네. 그래가지고는 전문용어로 야불이라고 하죠. 예. 아 그런가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완전 떴어요. 막 가면 이제 이 로버트 랑카스터가 하는 데는 다 막 신도들이 막 2배, 응? 강남에 한 소망교회 한 2-3배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제 드디어 해변가에서 둘이 사랑을 나눴어요. 영화에는 그 전날 저녁에 해변가에 둘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모래에 가득 든 신발에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쏟는 것으로서 그 전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암시해요. 지사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아, 나도 모르게 몰입이 돼서. 그래서. 너무 영혼을 크게 흔들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막 크게 흔들어. 그래서 그 예. 뒤부터 저녁에 잠만 자면은 제 몸이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그녀를 만나러. 아, 그녀를 만나러. 참고로, 안지사와 33살 차이 납니다. 7번째 결혼한 상태고, 그때가. 네. 자, 그러면은, 2번째 만나보겠습니다. 황신혜 씨.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7080 세대들은 황신혜 씨가 대표적인 여자 배우라고 봐야죠. 그런 정도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성. 물론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주간지에 이제 옐로우 페이퍼성의 그 주간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연예인. 선데이 서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하면 그렇죠. 선데이 서울. 저희 단지일보의 경쟁지죠.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우리 시대에 네. 우리 모두가 좋아했던 영화 배우죠. 그렇죠. 선데이 서울을 그때 이미 정론지로 받아들이신 거죠. 예, 그 참고서 정도로 네. 중학교 때 참고서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참고서가 아니고 그때 당시는 교과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 원. 장윤정 씨. 아니 왜 장윤정 씨를? 그저 어머나 이 노래 부른. 예. 2004년도에 감옥에 갔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오늘 토요일 이런 날은 이제 면회 없어요. 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은 이제 면회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꼼짝없이 그냥 방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일요일 날 아침에 도전천국을 틀어줘요. 도전천국을 틀어주는데 와 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데 제가 딱 2명한테 반했는데 한 명은 박상민. 저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이거 코스염 이렇게 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영화배우 박상민으로 헷갈려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장윤정 씨예요. 네. 그래서 왜요? 제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그 자기 곡이 아닌데도 그렇게 맛깔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야 역시 선수들이구나 싶었거든요. 요즘 나가서 보면서도 우리들이 다 느끼는 건데 야 정말 직업세계에 프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장윤정 씨한테 흠뻑 빠졌어요. 흠뻑. 네.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내가 반드시 콘서트를 가더라도 나도 가서 좀 이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어떻게든 눈이라도 마주쳐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도지사 되고 나서 세계 대백제전을 했는데 네. 부여에 마지막 날 저는 전혀 뭐 의도하거나 제가 지시한 바 없어요. 마지막 폐막식을 하는데 장윤정 씨가 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윤밴 바로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무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었죠. 그 내 인생의 여자 연예인 베스트 원인데 그냥 손만 흔드셨어요? 그래야지 우리 집사람 옆에 있는데 그러면.
아, 장빠시군요, 장빠. 네. 이제 안희정 하면 네. 앞으로는 썬데이 서울을 떠올려 주십시오. 예. 자, 우리 최문순 지사님. 예. 최문순 지사님의 그 고정관념, 최문순 지사님에 대한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이 만들어질 새도 없이 도지사가 돼서 예,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 선거의 결정적인 순간 베스트 3를 여쭤봤는데 3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3위. 이른바 엄펜션 사건, 강릉 콜센터 사건, 이걸 꼽으셨네요. 예. 그 당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느끼셨습니까? 요게 아마 중요한 어떤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겁니까? 네,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예. 그 사건이 있은 그 다음날 TV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냐? 네. 왜 거기 계셨냐 그랬더니, 예. 전부 자원봉사자다. 제가 TV 토론을 할 때 천안함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네. 그 지역이 이제 강릉 지역이었습니다. 예. 강릉 지역의 여성분들이 네. 많이 이제 돌아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TV 토론 때 제가 그걸 봤습니다. 토요일 밤에. 무슨 CM이 20분 동안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예. 기다리느라고 또 한참 지켜봤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모두 발언에서도 그 펜션 사건 발언은 거의 안 하시고, 예. 그 질문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집요하게 충분할 만도 한데, 네네. 이제 사실 확인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선거 전략상 깊게 좀 파고드는 게 유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제 가능하면 예. 남의 잘못을 예. 파고들어서 이기기보다는 예. 제 실력으로 이기고 싶었는데, 예. 근데 이길 수는 없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뭐 두 자릿수로 차이가 났었던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던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의외로 한두 마디 물어봤는데 의외로 답변을 좀 너무 황당하게 해가지고 예. 그 강릉 지역에 이제 예. 여성분들이 많이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뭐 선거법도 잘 모르고 예. 이제 반찬값 벌고 학비 벌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었었는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좋지 않게 얘기를 하니까 네. 많이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2위 보겠습니다. 2위. TV 토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TV 토론 당시 그 상대는 선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방송사 예. 고등학교 선배인데, 네. 제가 그 화면을 봤는데 상대가 좀 잘 못하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표정을 짓는 걸 봤어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요. 표정만 예? 그랬죠. 표정만. 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셨죠. 예. 근데 이제 강원도 지역은 그 땅이 넓고 그다음에 유권자들하고 후보가 직접 만나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시청률이 그때 이제 MBC에서 그 짝패라 그런 네. 지금 최고의 시청률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 그걸 누르고 17.5%가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TV 토론 때. 예. 그리고 마지막 TV 토론 때도 이제 3사가 다 예. 같이 중계를 했는데 네. 그때도 역시 한 17%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 공은 전부 다 엄경 씨에겠습니다. 최문순 후보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경 후보가 너무 정말 볼거리를 많이 그렇죠. 주셨어요. 대단한 엔터테이너였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꽂았을지도 몰라요. 트로이 몽바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1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 출마 결심의 순간. 예, 출마 결심의 순간. 근데 그때 출마 선언을 하실 때 엄기영 전 사장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들어오면은 후보를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진심이었습니까? 아니면 네, 놀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아니죠. 안 들어올 줄 알았던 거죠. 들어올 리가 없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거는 두 개를 꼽고 예. 꼽을 게 없어서 그냥 했습니다. 억지로 세 개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저는요, 우리 사실 엄기영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쫓아냈던 MB 품에 안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총선
출마설이 지금 나돌고 있는 사람 중에 김재철 현 MBC 사장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엄기영 전 사장의 예를 보면서 혹시 이 김재철 사장이 내년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 또 쫓아가야죠. 바쁩니다, 바빠. 아주 신보가 고약한 분이에요. 네, 오늘 드디어, 예, 우리 최문순 지사에 대한 그런 편견이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예, 신보가 아주. 고약하다. 남 잘 되는 걸 못 본다. 특히 파란 옷 입은 분들. 예. 이런 분들 잘 되는 걸 못 보시는 거죠. 예, 파란 옷 입으셨네요. 여기 오늘. 몇분 계시게 저쪽에. 자, 여기까지가, 저희 베스트 3였고요. 이제 신문 10답으로 넘어갑니다. 이 코너에서는요, 순발력, 임기 응변 능력, 그리고 유머 감각, 종합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네. 모든 질문에 30초 이내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먼저, 김두관 지사님께. 제일 못하는 사람 제일 빨리 하시네요. 컨닝도 못하게. 어차피 답이 짧기 때문에 빨리 끝나요. 금방금방 끝나기 때문에. 질문보다 짧습니다, 답이. 항상. 자, 그러면 짧게 답해 주십시오. 본인은 자칭 촌놈이라고 하시는데 스스로 내가 봐도 멋지다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장하다가 군수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진짜, 저 질문이 덕이네.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앞으로는 스스로 촌놈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도 오해를 안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치밀한에 씨름이라고 쓰세요? 씨름이라고? 씨름의 기술 중에 지사님이 정치에서 가장 많이 응용하는 기술은? 원래 잘하는 거는 배지기를 잘하는데 작년 6위에는 뒤집기로 했죠. 새로운 좀 기술을 선보였어. 배지기가 어떻게 하는 거죠? 4배지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안희정 지사한테는 제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보다 좀 연배가 후배라서. 지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요즘 특기를 씨름이라고 쓰는 분들은 씨름협회밖에 없습니다. 씨름협회에서나 예. 특기를 씨름으로 쓰거든요. 다른 취미나 특기를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야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구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네. 드라이 아이스. 자, 3번 질문입니다. 청와대 공식 면담을 요청하셨는데, 예. 어차피 안 받을 줄 알면서, 혹시 멋있어 보일까봐, 하신 건 아닙니까? 김우준 선생께서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지난번 신공항 백지화 이런 문제 때문에 도민들께서 굉장히 좀 지사가 적극적으로 좀 만나서 해난들을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밀양이 대구로 와서 경남지사는 면담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밀양이 경남행정구역이 아니라고 청와대 고위층이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공문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공문은? 저희들이 청와대 우리 도에서 정식으로 청와대 비서실장 앞으로 보냈을 겁니다. 공문을 이메일로 보내셨나요? 아니, 이메일하고 그거죠. 이 공문 양식이 있습니다. 보내는 네. 양식이. 그거를 사람을 통해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아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사인은 했는데, 이메일을 보냈는지. 네, 왜냐하면,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로그 일을 못해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셨어야 합니다. 그런가요? 자, 4번입니다. 평소에 내가 할 줄 아는 가장 웃긴 농담은? 평소에. 네. 정말, 이거는 고역입니다. 정말 고역인데, 우리 도청에 행사 나갈 때마다 찍는 사진사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분은 어쨌든 도지사로 좀 화면에 잘 놓으려고 잘 찍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워낙 홍금보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잘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문을 합니다. 배용준 같이 찍어달라고. 근데 배용준 같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끝입니까? 예. 너무 추워요. 드라이 아이스. 제가 보기엔 우주에는 말이죠. 절대 용도가 있습니다. 절대 용도. 예. 마이너스 273도. 가까이 근접하셨어요. 네. 5번입니다. 왜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습니까? 당선되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무소속으로 계실 겁니까? 입당할 겁니다. 입당. 예. 어디로 하실 겁니까? 도지사 마치고 나서 네. 어디요? 민주노동당이요? 오늘 이야기 좀 해보고요. 오늘 만나시죠. 저녁 식사 같이 하실까요? 온도가 5도 정도 올라갔어요. 자, 6번입니다. 2012년 대선에 나오실 겁니까? 대한민국에 아무나 대통령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오십니까? 도지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예. 시급 봉토를 받고 있는 영주라서 네.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준비가 끝나십니까?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한 5년 이상 걸립니까? 예. 차차기에 대통령 하시겠다는. 자, 7번입니다.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 있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영광스러우면서도 참 송구스러운 건데요. 워낙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가치가 커서 제가 그런 별칭을 듣는 게 너무 송구하고, 다만 지역주의 극복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어쨌든 경남에서 도민들 선택해 주셔서 큰 뚝에 파일구를 하나 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특히 분권과 균형 발전은 저희들이 제가 선계해서 좀 잘하고 싶습니다. 옆에 안지사도 계시지만. 알겠습니다. 지방분권, 노무현 정신 승계하도록 노력하겠다. 네. 거기 한 가지 더 더해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의 유머 감각도 승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드라이 아이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자, 8번부터는 공통질문입니다. 30초 이내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자, 9번입니다. 공통질문. 노무현 대통령께 영상편지 30초 이내로 보내주십시오. 대통령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송구하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그런 사람다운 사람 사는 세상 만드는데, 어쨌든 그 경남은 야사당 또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야사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해서 대통령이 바라던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들으신다면 정말 각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네. 2012년 대선이 끝났습니다. 김두관 나에게 영상편지를 보냅니다. 30초. 지난 10년에 우리 민주진보 개혁진영 국정운영 경험이 있었고, 5년 동안 또 다른 정당이 국정을 책임졌는데요. 정말 민주진보 개혁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지 보내주신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10년의 그런 좋은 경험과 국정운영 경험을 잘 살려서 정말 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소외계층, 정말 돈 없어서 대학 못 가는 일이 없고, 아파도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이기 때문에 노력하자, 두관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마음속으로는 몰라도 사실 드러내놓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민주노동당 정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정희 대표님이 처음입니다. 예. 네. 자. 남의 정당 행사 이렇게 자주 오시나 몰라요. 아니, 근데 요거는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참여당 행사는 아니니까. 예. 네. 자, 노무현 대통령 추모 행사에 초대하면 반드시 나오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예.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되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좋으시죠? 민주노동당 대표인 제가 와서 더 좋으시죠? 네. 예. 그래서 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여기 온다고 해서 좀 싫어하는 당내 인사들은 안 계십니까? 제가 재작년에도 와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마음으로 용산 유가족들을 함께 안아주시고, 그리고 30원 때문에 목숨을 끊은 박종태 열사 동료들을 껴안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고, 그 힘이 다시 우리 노동자들과 또 용산의 가족들에게 갔지요. 저는 그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고, 또 함께해서 앞으로 더 큰 진전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좋아하십니다. 예. 자, 2번 문제입니다. 나중에 민주당에게 팽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야권연대에 그렇게 적극적이신지. 예. 너무 판돈을 크게 거시는 거 아닙니까? 야권연대는 이미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될 만큼 확실한 이제 접착제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책연합을 하면서 야권연대를 했고, 그리고 그 정책연합이 진보적인 바람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제 후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때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리도 좀 차지해야지. 근데 진보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진보적인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뭐 자리 같은 건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건 다 시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3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가장 가깝게 다가섰다는 것이 일반 언론의 분석입니다. 자, 본인이 박근혜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두부집 딸이고 박근혜 전 대표님은 대통령 딸이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저는 진보의 길을 가고. 근데 뭐 의사당에서 마주치거나 대화 나누신 적은 없습니까? 박근혜 전 대표와? 늘 상임위가 열리면 마주보고 앉습니다. 네. 마주보고 앉기만 합니까? 네, 마주보고 앉기만 합니다. 아, 그 흔한 인사도 한번 안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무슨 생각이 있나? 왜 그랬을까요? 우리 저 박근혜 전 대표께서 그때 수첩을 안 들고 계셨나? 이게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지. 예. 자, 박근혜 전 대표가 본인보다 나은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대통령 후보 지지율. 지지율. 네, 딱 하나. 지지율.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예.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디어법이 집권 상정되던 날. 네. 한나라당 여성의원 4인방에 의해서, 실신 초크슬램을 당하셨어요. 당시에. 예. 국계 소녀들한테. 헌정사상 최초로 초크슬램을 당하셨는데, 여러분께서는 받아줘 주기 바랍니다. 그, 한나라당 4인방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호김, 이은재, 김호기 의원, 그리고 수원시 권성구 정미경 의원. 제가 뒤끝이 있어요. 예. 정미경 의원과는 우리 이정희 대표님이 선후배 사이라고. 동기입니다,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기. 사법고시. 네,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같은 기숙사 방을 썼죠. 네, 한나라당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네 분의 이름을 꼭 적어주셨다가 네. 인터넷에 퍼뜨려주세요. 자, 5번 질문입니다. 최근에 한 이후 FTA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국회에서 이제 발언을 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떼거지로 야유와 조롱을 퍼부었죠. 그때 했던 한나라당 의원 발언 중에 표만큼 권리를 행사하라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때 정말 속에서 이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이거 좀 나올 뻔했다. 이런 말씀 없으셨습니까? 욕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말을 했는데, 예.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 예. 예. 근데 그 한나라당에서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거나 분개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냉정하고 냉철하게 평가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결과는 내년 총선 때 여러분께서 보여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 정도만 권리를 행사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년에 표심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6번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국계소녀 얘기가 나왔는데, 각종 날치기 때 본인을 전당마크한 한나라당 국계소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예.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 팔을 너무 많이 잡아당겨가지고 정호경 의원님께서 예. 제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한 3주 아팠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미디어법 통과될 때는 네. 이분이 제 다리를 잡으셨는데 야, 부위별로. 예, 아. 발이 아니고 예. 바지 가랑이를 잡으신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기술 좀 늘었네. 혹시 그 4인방이 대표님을 마지막 순간에 실신시켰어요. 네. 실신. 예. 그 실신을 시킨 마지막 기술을 아십니까? 헤드록이었습니다. 헤드록! 네. 실신 기술이 헤드록으로 들어갔다는 거. 네. 4인방 이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진보 민주진영의 통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작은 두 당이 모이면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하는데, 이제 여기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얘기하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며칠 후면 저희가 5월 26일까지 합의를 만들어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시간을 이미 약속을 드렸습니다. 9월까지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아마 10월 재보궐선거부터는 그 힘을 여러분께서 아마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보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예. 낙관해도 좋을 지금 협상 상황입니까? 협상은 언제나 이게 백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서는 열심히 지금 이야기하고 또 고민도 하고 저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크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통합이라는 가치가 지금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한다 하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자, 8번부터는 공통질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에게서 얻은 가장 큰 교훈 하나. 자칫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그리고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다시는 방심하지 말자. 예. 방심하지 말자. 예. 자, 9번 질문도 공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영상편지 3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변호사로서 노동자들과 함께 하다가 구속된 첫 선배님이십니다. 또 회색의 법정을 뛰쳐나와서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앉은 마지막까지를 함께한 존경스러운 선배님이십니다. 지난 정부 시절 우리가 많은 진보적인 가치들을 실현시키려고 했지요. 그중에서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리고 떠나기 전에 여러 문제들을 깊이 성찰하고 또 이끌어 나가시면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진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맞서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노동의 실패,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스스로 고민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진전할 수 있는 큰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예. 30초가 넘었습니다. 예. 자, 10번 2012년 대선이 끝났습니다. 나에게 정의야 이렇게 시작하는 영상편지 30초 드리겠습니다. 거봐 된다 그랬잖아. 됐잖아. 뭘 그렇게 걱정해. 다 될 거였는데. 이젠 우리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거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더 씩씩하게 더 많이 웃고 그리고 더 많이 이야기 듣고 한나라당은 우리한테 진짜 못된 짓 많이 했지만 우리가 확실히 이제 갚아줘야지. 진짜 좋은 민주주의.
만들어서 확실히 갚아줘야지. 이제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하면서 울지 않아도 되잖아? 그치? 그리고 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지, 하늘로 오르지 않아도 되잖아? 잘해보자.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제 짬뽕을 사주지 않으시는 짬뽕 빚쟁이 안희정 이사 신문 10답입니다. 첫 번째, 극히 일부에서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극히 일부. 극히 일부. 네. 우리 정계에서 그나마 인물이 났다고들 합니다. 인물이. 극히 일부입니다. 네. 어떻게 자평하고 계십니까? 본인의 외모를. 제가 어머님께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뻔뻔한 분입니다. 자, 2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좌희정이셨어요? 좌희정. 네. 노무현 대통령의 왼쪽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오른손잡이시기 때문에 왼손이 이렇게 별로 급할 일이 없었어요. 별로 한 일이 없다? 네. 한 일도 없는데 왜 감옥을 갔어요? 그냥 오라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오라고 해서. 누군가는 가야 될 것 같길래 그냥.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다가. 그래서 지조. 네. 오늘 다 깨졌지만. 세 번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내내 다른 사람들이 권력을 누릴 때 감옥을 가고 하셨어요. 백수로 지내고. 야인이셨는데 원망은 없으셨습니까? 참여정부 때 권력을 누린 분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옆에 선다는 것은 이 광화문 저기 있잖아요. 저기 무슨 신문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옆에 서 있는다는 것은 저 옥상으로부터 저격수한테 총 맞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옆에서 일찌감치 맞아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 부당병동에 있는 저는 참 편히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원망이 없다. 네. 원망이 없으신 분이 네. 왜 저랑 짜장면을 먹으면서 펑펑 우셨죠? 제가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짜장면을 먹다 말고 네. 입 주변에 짜장면 다 묻히고 한 5분 동안 펑펑 우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고. 네.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김어준 총수가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사실상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는 약간 좀 성격이 좀 특별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좀 특별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그날 4시간인가 하면서 그렇죠. 제가 몇 번인가를 여쭤봤어요. 심리학 전공하셨느냐고. 전공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네. 저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어요? 반복해서 또 물어봐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또 끝날 때쯤 또 억울하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데 그 질문이 자꾸 제 마음속에 어딘가를 자꾸 벗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벗겨버리는데 가만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딱 보니까 저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어요. 그냥 감옥 가는 것도 그분 위해서 가는 거라면 좋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알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짬뽕을 안 사주십니까? 분명히 도지사가 되면 짬뽕을 사주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하여튼 조만간에 바로 또 배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정치인으로서 최대의 약점은 뭡니까? 남을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 분노를 잘 표현하기가 무척 두렵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면은 분노를 표현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 싫고 두 번째로는 그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받을 마음의 상처가 또 미안해서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노를 좀 표현 안 하고 얘기할 방법 없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정치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하신 말씀이죠. 정치 못해 먹겠다고. 제가 보기에 최대 약점 말이죠.
여자 연예인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제대로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성장과 경제는 보수주의가 잘 푼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통령은 박정희식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린 대통령. 이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각하의 뇌에는 구김살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뇌는 주름이 많이 있어요, 주름이. 보기 흉하죠. 그러나 각하의 뇌는 구김살이 없는 민자입니다. 청순한 뇌. 네. 해맑은 뇌. 네. 예. 자, 6번 질문입니다. 충남 도정을 운영하시면서 정책 사안마다 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도지사 자리가 힘에 붙이시는 건 아닌가? 어떠십니까? 충청남도로 보면 첫 번째로는 제 취임과 함께 온 국민이 함께해서 세종시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세종시를 지켰고요. 또 최근에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그렇게 곳곳에서 난리를 하고 싸움을 벌였는데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역시 충청권으로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 충청도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처음에는 야당 도지사, 젊은 도지사 뽑아가지고 지역에 불이익 볼 줄 알았는데 더 잘하네 이러더라고요. 본인 자랑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충남지사로서 현재 가장 큰 화두는 뭡니까? 농업 혁신입니다. 농업, 농어촌, 농어민. 우리가 저의 나이로 보면 30년 전에 떠나왔던 그 고향마을, 여러분들의 고향마을. 그 고향마을에는 이제 초저녁이면 불 꺼진 싸늘한 홀로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의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긴 행렬이라고 치면 대한민국의 저 앞선 선도 대열은 아마 OECD 국가에 내놓으면 대략 아이고 대한민국 잘 사네 이럴 겁니다. 그러나 저 후미 대열이 우리가 말하는 일정 정도의 사람의 행복, 물질적 조건, 경제적인 조건, 그리고 의료와 문화의 조건들을 갖춰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아닌 거다. 그래서 농업, 농어촌, 농어민 삼농혁신을 주제로 제 임기 내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려워요. 기업 유치 몇 개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기 쉬운데 이 농업, 농어촌 문제는 당장 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도시에 사는 우리 동지 여러분, 자기 고향의 농업,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까운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로컬 푸드와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학교 급식이 단순한 복지정책과 복지 미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도 지지했지만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안정적 소비체를 근간으로 해서 농업의 새로운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친환경 농촌의 미래를 만드는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서 학교 급식 공약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짧게 해주십시오. 예. 8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대선 어떤 후보를 지지하실 겁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의 법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전 지지할 것입니다. 역사의 정통성을 상실하면 그 나무는 옳게 못 큽니다. 잠시 가지가 굵은 가지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가지가 줄기 되는 나무는 못 봤습니다. 가지가 줄기 역할을 하면 그 나무는 자빠지게 돼 있고 우리는 그래서 가까운 공원마다 그 무거운 가지를 받쳐주는 기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왜곡된 역사로 가는 것을 저는 방치하기 쉽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 진보의 역사를 고스란히 나의 역사로 인정해온 분들 그리고 그 역사를 배반하지 않았던 후보들을 저는 지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고요. 사회자 정말 멋지세요. 이거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저 나중에. 네. 예. 제가 나중에 짬뽕 먹으면서 말씀을.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질문, 노무현 대통령께 보낸 영상편지 30초 이내로. 대통령님, 지난주에 논산에 있는 대건고등학교에 강연을 갔습니다. 근데 그 한 학생이 저한테 강연 끝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이세요? 왜 좋아하세요?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말했습니다. 자네가 보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보이나?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해요? 대통령 되시고 나서 시골 가서 사시는 게 참 좋았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떠한 권력적 지위도 아니고 돈을 벌었건 지위가 높아졌건 평범한 다시 시민으로 돌아오는 그 권력의 역사를 만들었던 분, 단군 이래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구체를 이룩한 김대중의 역사가 있다면 권력이 서민과 평범한 시민을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역사를 만든 분, 저는 그게 노무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은 퇴임하시면은 서울에 있는 집 아니면 고향이 아닌 제 3의 곳으로 가시는 것은 아닌가. 네. 굉장히 큰 집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셔야 될 텐데. 예. 나라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정보가 있어요. 네. 자, 2012년 대선이 끝났습니다. 내가 나에게 희정아 하고 보내는 영상편지 30초. 희정아, 그동안 2년 동안 고생했지. 이제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도지사 손목 비틀면서 그 되지도 않는 사업한다고 그 꼴 이제 그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2년 동안 참 고생했다. 앞으로 서울 가면, 그때는 아니네. 세종시로 자주 가서. 그때 되면 이제 세종시로 이제 다 장관님들 내려오십니다. 네. 세종시로 신나게 다녀야 되겠다. 끝. 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지사 취임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요. 네. 큰일 났다. 이 길을 잘못 들었었다. 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수시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계신 촛불 시민들하고 노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데 예. 영 못 보게 된 것도 그렇고 예. 우리 저 딸들하고도 이상 가족이 됐고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아주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강원 도정을 맡으시면서 예. 이거 내 손으로 못 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없으십니까? 많습니다. 아주. 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남북 문제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동해안에 물고기가 안 잡히는 문제. 예. 물고기들이 전부 이제 북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중국 어선들이 한 600여 척이 와가지고 그걸 다 잡아가요. 예. 그래서 이것도 남북 문제가 좀 풀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안희정 지사 말씀하셨던 농촌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예. 자,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재보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광재 전 지사가 본인 당선에 기여한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한다면 한 75%쯤 되는 것 같습니다. 75%, 예. 알겠습니다. 원래 말이죠. 원래 이광재 전 도지사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로 했었어요. 네. 그런데 백수가 도지사보다 더 바빠. 백수 주제. 저 대신 당선 사례 인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놀고 있고요. 이광재 지사가 다니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최문순 지사님의 스펙이 아주 대단합니다. 요즘 근데 사장으로 계셨던 MBC 상황을 보니까 말이죠. 사장이 MC를 쫓아다니면서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예. 직원을 자르고 또 물 먹이고 또 어딘가에 불려가서는 조인트도 맞고, 예. 이 전천후 MBC 사장 때문에 MBC 후배들 마음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피장파장이라면서 이제 종편 채널로 가는 그런 후배들도 있는데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이 언론 자유는 다른 자유하고 달리 언론인들 자신들에게 최종적으로 책임이 귀결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나 시민들이 언론 자유를 지켰지만 최종적으로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언론인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대차게 좀 싸워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예. MBC의 많은 후배들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모저모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엄기영 후보의 패배. 어떻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어처구니 없는 선택 때문에 패배하신 거죠. 우리 엄기영 선배님하고는 어떻게 뭐 좀 연락을 하셨습니까? 엊그제 어디선가 부딪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 평창에서 예. 그 평창 동계올림픽 기원 합창 네. 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 만났습니다. 거기서도 저 서명 받으시던가요? 이제 서명은 끝났습니다. 서명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엄기영 씨의 페이는 말이죠. 예. 평생 그 자막이 뜨는 뉴스 예. 프롬프트를 보면서 사셨어요. 예. 그런데 이 토론에 나갔는데 네. 프롬프트가 없는 거예요. 프롬프트가 없어서 예. 졌다. 다음에 나오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네. 목에 프롬프트를 걸고 나오시면 가능하실 것이다. 예. 자, 동계올림픽 유치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된다면은 본인의 책임은 몇 %다? 100%죠. 100%? 현직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전임자의 잘못도 자기 책임인 겁니다. 그 순간부터. 예. 누구처럼 자꾸 전임 대통령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책임을 맡은 사람은 네.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 그래서 네. 제가 100%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본인의 외모가 4.27 재보선 득표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예. 저는 말이죠. 지대하다고 봅니다. 아까 오늘 지사 때 질문할 때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역시 물어보시는군요. 예. 근데 제가 좀 국회에서 좀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마침 여기 와 계세요. 예. 요 앞에 유원일 의원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하고 형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좀 예.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예. 좀 맨 앞에 계세요. 누가 났습니까? 예. 저분 출마하시면 되실까요? 다음에? 어떻게 동생 감자입니까? 형님 감자입니까? 동생 감자입니다. 근데 동생 감자예요. 저보다 조금 더 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망가지셔야 돼요. 예. 자, 본인은 얼떨결에 MBC 사장이 되고, 얼떨결에 국회의원이 되고, 얼떨결에 강원도지사가 됐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떨결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쫓아다니게 될 사람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 쫓아다니게 될 사람이에요. 예. 누가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전담. 전담. 예. 네. MBC 출신으로 한나라당 가신 분들을 다 쫓아가야 되거든요. 자, 현재까지 MB 정부로 인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 무엇인지. 우리가 원래 권불 10년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권 들어서 그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권불 5년. 권불 5년.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우리 김 지사님도 그렇고 안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최 지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이 현직 도지사가 이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조금 겁도 나죠. 아니, 취임하신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만나신 적 있으세요? 아직 못 만났는데 다음 주쯤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요? 예. 뭐라고 하실 예정이십니까? 뭐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 덕분에 당선되게 돼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다스 140억 인출하라.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는지 한번 좀 꼭 여쭤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궁금해요. 예. 제가 만날 일은 없을 것 같고, 예. 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 영상편지 3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봉화마을에 갔었습니다. 근데 무거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가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아카시아도 환하게 피어있고 쌀꽃도 피어있고 권양수 여사님도 비교적 표정이 밝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분노를 가슴에 가득 안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걸 승화시켜서 그동안 빼앗겼던 언론 자유,
의회주의, 남북관계 모두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노무현 전 대통령께 드리겠습니다. 예. 자, 10번 문제입니다. 2012년 대선 직후 나에게 영상편지 30초 한번 띄워보시죠. 근데 이거 바보 아니고서는 자기한테 영상 편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약간 좀 두분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뭐가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나도 할래니까 아무리 해도 뭐 좋은 생각이 안 나요. 왜 이 코너를 짰어요? 지금 나도 궁금했는데. 작가님의 아이디어인데요. 예. 저희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실세입니다. 예. 작가님께 강력한 항의를 전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여울까봐. 네. 그분이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MBC 사장으로 재임하실 시절에 작가를 하셨습니다. 그 방송. 예. 그때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혹시 그때 잘린 거 아닐까요? 네. 잘했다, 최문순! 정권 바꿨다! 앞으로 잘해보자! 술 한잔 먹고 가서 푹 쉬어라! 자, 이제 거의 순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예. 다음 질문에 딱 한 문장으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단어죠? 한 문장입니다. 문장이요? 한 문장으로. 김두관에게. 문장이군요. 네. 예. 김두관에게 유머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한 문장으로, 답해 주십시오. 김두관에게 유머란. 재선호 비결인데 안 될 것 같아. 드라이 아이스. 또 한 번 입증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정희 대표께, 이정희에게 아이유란. 아이유 아십니까? 아시겠지, 설마. 옆에서 지금 아이유가 뭐야 이러고 있어요. 그분이서 귓속말로, 야, 아이유가 뭐야? 그래서 김두관 지사가 가수. 진짜 어려운데요. 아이유란 하나. 아이유가 되고 싶죠. 진짜 어렵다 근데. 되고 싶은 대상? 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그러면 안희정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안희정에게 여자 연예인이란? 네.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네. 무언으로, 네. 노코멘트로.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최문순에게 땜빵이란. 그 질문이 좀 이상한 무슨 뜻입니까? 그 MBC 작가가 써준 거예요. 예. 그분 좀 어디 계시죠? 그때 잘랐어야 되는데. 웃음으로 대신하신 겁니다. 예. 웃음으로. 저희 공식 순서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네. 저희가 이 네 분께 힌트조차 드리지 않은 마지막 돌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 마지막 돌발 질문. 네. 네 분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무 분이나 먼저 답하셔도 됩니다. 답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지지율과 상관없이, 지지율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호불호와 상관없이, 호불호와 상관없이, 출마 선언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2012년 대통령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저를 포함하셔도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마음속에 두고 있는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어울리는 사람,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까? 사람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름을. 자, 안희정 지사 먼저 제가. 짬뽕 뒤끝 오래가네. 그 친구를 왜 나한테 질문 좀.
자, 속마음을 밝혀주시죠, 여기서.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저는 통합하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그 통합을 이제 10월달까지 마무리하신다고 그랬죠? 9월 말이요. 아, 9월 말이요? 네, 어. 생각 있으세요? 예. 아니, 그래서 통합안을 작업오면은 그때 후보를 좀 정할까 싶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생각을 안 해봐서. 거짓말. 거짓말. 에이. 그럼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쪽으로 갈게요. 우리 이번엔 좀 최문순 지사님. 여기 나와 있는 세 분 중에 한 분 나오시면 제가 선거 참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참모하시면은 지사직을 그만두셔야 할 텐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올 일이 없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김두관 지사님. 여기 올 때 이제 돌발 질문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총수한테 안고 일랍니다. 있으시다니. 정해놓으신 분이 있군요. 그분의 성이 혹시 미음으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이응으로 시작하나요? 뭘로 시작되는지는 잘 지금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혹시 히읗은 아닙니까? 히읗. 허경영. 예. 최문순 지사님께.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정희 네. 대표님. 예. 근데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십시오. 네.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겁니다. 해요.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다 떠나서 정말 제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김두관 지사는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질문에는 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에는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2013년 3월 가장 먼저 구속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2013년 3월. 3월. 가장 먼저 구속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국가로부터 무상급식을 받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정 지사님. 저한테. 네. 짬뽕을 안 사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구속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재미없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면 재밌을까요? 네. 못하겠는데, 대답을. 자, 그럼 김두관 지사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새 정부에서 좀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생의 가장 웃긴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오늘. 네. 자, 최문순 지사님. 같은 질문입니다. 2013년 3월에 최초로 구속될 사람.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서. 예. 아시면서. 예. 이정희 의원님 보죠. 이 질문은 너무 고약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변을 우리는 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듣고 싶은 거죠. 예. 네. 지사님으로부터. 이정희 대표님 답변하셨나요?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저는 3월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걸려서 4월이 될 수도 있다.
아니 그 아니, 이전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 불구속 원래 이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가 그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다 지키면서 네.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 5월이면 되겠군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여성으로서 또 남성으로서 봤을 때 정치인이 아닌 남성으로서 노무현의 매력은 요거는 다른 남자 얘기겠죠. 노무현의 매력. 남자 노무현의 매력. 이건 이정희 대표님께 먼저 여쭤봐야 돼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 노무현의 매력. 우리는 항상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매력을 얘기해왔습니다. 인간 노무현에 대한 얘기도 해왔고. 하지만 굉장히 씩씩한 분이었거든요. 남자로서 근데 어떻게 알아요? 뭐 사귀어봤어요? 아니면 뭐 살아봤어요? 어떻게 남자 노무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지사님 본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남자로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순간이죠. 제가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네. 안지사님. 같은 남자로서. 네, 같은 남자로서. 남자로서 네. 매력이요. 예. 참 배짱 좋으세요. 배짱. 네. 네. 배짱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배짱이? 예를 들면 뭐 2002년 12월 19일 저녁에 한참 개표 방송하는데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다고 어제 정몽준 후보 때문에 잠설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뭐 선산도 다녀오고 막 이러다 피곤하다고 들어가서 주무신다고. 개표하고 있는데. 개표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개표 어느 정도 좀 대략 이제 뭐 이렇게 분수령이 생기면 좀 깨워달라고. 네. 마치 남일처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응접실 있는데 그쪽방에 여기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 네, 개표하고 대통령 선거 네. 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들어가서 주무시더라. 네. 네. 그냥 주무셔요. 근데 이게 그때뿐만이 아니었어요. 정몽준 후보랑 후보 단일화를 하던 그 발표했던 날 저녁 여기 저 호텔에 있어 계셨는데 그때도 주무셨어요. 그게 남자다운 거랑 무슨 상관이죠? 그 마음의 그 배포가 커야 그 마음이 편안해서 잠이 오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참 배짱이 있으신 분 같아요. 보통 분은 아니었군요. 네. 네, 잠이 많으셨습니다. 네. 잠이 많은 이제 매력이다. 예. 자, 우리 최문순 지사님. 저분이 자기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단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MBC 사장 3년 하는 동안에 네. MBC 사장과 대통령은 수시로 뭘 주고받기도 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단 한 번도 저한테 통화를 안 했습니다. 뭐 인사청탁도 안 했고 무슨 편성에 대한 간섭도 안 했고 아주 냉정하리만치 자기 원칙을 지키셨던. 혹시 그 최문순 지사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싫어해서 연락을 한 건 아니었습니까? 괜히 그 말을 섞고 싶지 않다든지 뭐. 그렇군요. 제가 뒤늦게 여태 누가 그 얘기를 안 해주던데. 자, 그러면 우리 드라이 아이스 정계 냉장고. 네. 제가 남해 군수를 할 때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셨는데요. 그때 사실은 남해에 한 100억 정도 사업을 얻어가려고 그걸 설명하러 갔는데 그 설명 한 10분 정도 하고 50분은 다른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남자인데 너무 솔직한 게 좀 매력이신 것 같아요. 저보고 이제 제가 그 언론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남해신문 할 때, 남해 군수 할 때. 그런데 김문수는 그 언론하고 많이 싸워도 어떻게 그리 잘 했는데 나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욕심이 있어서 김문수 같이 언론하고 못 싸울 것 같아요. 나는 좀 언론에 잘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잘 싸우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 질문은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오로지 저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개인적인 궁금증. 네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궁금했던 건데요. 손학규 대표는
혹시 산업 스파이 아닙니까? 뭔 소리야? 답변하기 곤란하실 질문일 텐데, 네. 그 작가가 써주신 겁니까? 혼자 쓰신 겁니까? 이거는, 저희 애인이 평소에 초등학교 대표가 항상 나오면 산업 스파이 나왔다! 라고 주장하는데, 예. 좀 독한 질문입니까? 안 지사님. 손학규 대표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당 대표라는 점에서 저는 그 전당대회 당원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나라당의 반대 진영에 서서 이쪽 야권의 대표이고 또한 야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을 앞서서 드렸지만 역사의 족보와 줄기는 정통성에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쳐주려면 화끈하게 쳐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배출했던 대한민국 민주당의 역사에서 절대로 그 장자와 상주의 입장을 저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냐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건 아까 대선 질문이고. 네, 그러니까요. 다음 대선에 누구를 지지하실 거예요? 현재에서 짬뽕을 사신다고 하시는 게. 네, 그래서 어쨌간에 현재 당 대표로서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당원으로서 그분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성과 미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의 제 입장과 원칙은 그러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전에는 여기 계신 우리 지사님, 대표님, 지사님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건대 듣보셨습니다. 듣보.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전에는 네. 대부분 백수 아니면 듣보잡이었죠. 이분은. 자, 하지만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되시고 또 도지사가 되시고 그러셨습니다. 대권에 가깝게 다가선 분들이 됐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을 도지사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만났을 때, 직면했을 때, 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이 안 돌아가시고, 되고, 안 돌아가시고, 도지사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 성정으로 볼 때, 뭐라고 첫마디를 건넸을까요? 네. 김 지사님. 정말 고생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네. 드라이 아이스. 딱 한마디로. 자, 그러면은 네. 질문을 추가해서 소주 한 잔이 들어간 뒤에 또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선거 끝나고 또 최고위원회 떨어졌을 때 당선됐을 때 다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 기억이 2006년 2.18 전당대회 때 제가 열린우리당 3위를 했는데 그때 청와대 동지들께서 일부 제가 좀 양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류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소통이 없어서 그냥 출마를 했는데 아마 그 통화하면서 제 뜻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주변에서 김 장관이 최고위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를 말씀하면서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늘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생했다 한마디. 굉장히 길게 하십니다 그 말을. 안 지사님, 만약에 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에 노 대통령이 만났다면 그분을 오래 보좌하셨는데 뭐라고 한마디를 건넸을까요? 제가 최고위원 되고 나서 인사를 한번 갔더니 뒷산에 한번 올라가자고 그러시더니 저랑 특별히 둘이 이렇게 산에를 올라가시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전에 딱 하시는 말씀이 난 자네가 정치 못할 줄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2000년도에 부산 북강서울 선거를 하는데 보좌관들이 이제 쫙 동네마다 이제 다니면서 뭐 사랑방 좌담이다 이런 모임들을 막 만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얘기가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참 잘못 전달된 건데 나는 참 재밌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갔던 모임은 항상 다 아줌마들이 졸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이 사람들하고 쉽게 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자네는 정치를 못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또 하지 않으셨을까? 의외군 이런 거요? 제법이야. 어라? 이렇게. 많이 컸네. 이렇게. 자, 우리 이정희 대표님. 살아계셨을 때는 저는 뵌 기억이 있는데 노 대통령님은 아마 제가 같이 있었다는 걸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가 돼도 듣보.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인데요. 네, 지난 4월 27일 재보궐선거 야권연대 협상이 이제 완료가 되고 협상이 성사되고 나서 김해에 첫 선거운동을 하러 가면서 권양숙 여사님을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 권 여사님께서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최문순 지사님. 네, 저는 노 대통령 계실 때 제가 언론노조 위원장일 때 자주 뵀었는데요. 예.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언론 문제 갖고 싸움을 제대로 못한다고 맨날 욕먹었었습니다. 그때 싫어하신 거예요. 예, 그때. 뭐 이런 사람이다, 이거. 고맙습니다. 그걸 알려주셔서. 아마 이번에도 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의외군. 더 의외군. 제법 하는 걸 이렇게. 예.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아쉽게도 예. 이제 다음 행사가 있어서 네. 저희가 여기서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이 네 분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제가 장담드리겠습니다. 10년 이내 이 네 분 중 한 분이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바람이 불면 노무현 대통령이 오신 줄 알겠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비가 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공 강우하신 줄 알겠다라고 생각하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비가 그쳤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